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2월 17일 수요일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께서 고교학점제를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2019년 12월 3일에도 제가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콘텐츠를 올렸고, 굉장히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고, 이제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물어보시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교학점제를 둘러싸고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올렸던 것처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논의가 계속 되어 왔고, 지금도 여러 가지 시범학교, 그리고 사실 수도권 내부의 주요 학교들은 여러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을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은 2021년 2월 17일 발표한 고교 학점제, 내용과 우려되는 점은 교육부의 대답,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2월 17일, 2021년 2월 17일에 교육부에서 공개한 2025년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구현,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발표, 여기에 들어있는 자료 2장을 참조했고요. 보도자료와 기본자료를 다 꼼꼼히 읽어보고 준비했습니다. 일단 고교학점제는 뭐냐?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에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라고 하면 우리가 대학 다닐 때 학과 선택해서, 학점 선택해서 했던 거 생각하시면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에 교육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불확실한 환경, 예를 들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감염병 발생, 그리고 학령인구 급감,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서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꾀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다변화시키고 학생에게 개인화시키는 그런 교육의 한 획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고교학점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고교학점제를 팍 해가지고 사회에 막 논란이 초래되고 막 고등학생들끼리 혼란이 초래되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조금씩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연구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2020년부터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51개교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해서 운영 중이고,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라는 걸 신청해서 받아주는데, 이게 2018년에는 105개, 그리고 2019년에는 354개, 2020년에는 732개, 2021년에는 1457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숫자가 대략 2300개 정도고, 그 중에 300개교는 특목고고, 300개교가량은 또 특성화고라고 빼면 일반고라고 하는 게 이제 1700개교 정도밖에 없는데, 1457개교가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가 된다는 거는 모든 일반고가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로 기대되는 변화에 대해서 교육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학점제에서 학생은 희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가 있고요. 학급 기반의 담임제 운영도 좀 소인수 학생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살펴보면 연평균 4회의 학생 대상 과목 수요조사도 하고, 그리고 수강 신청도 실시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목 설명회 및 상담이 87.7%나 되고, 교과 교육과정 커리큘럼의 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학교도 35.8%. 그래서 학생들의 선택을 적극 지원하는 형태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교육부의 예상이죠. 아주 짧게 요약해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도 줄고 학생의 진로도 다변화되니까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좀 많이 줘가지고 학생들 개개인들이 개성을 다 살려서 자기 대입 상황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하는 게 교육부의 목표고요.
이 결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육부가 노리는 것은 일반고들이 특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사회 중심의 일반고, 여기는 과학 중심의 일반고, 여기는 미디어 중심의 일반고, 여기는 심리학 중심의 일반고, 여기는 공학 중심의 일반고, 여기는 의대 관련한 애들이 모이는 일반고, 이런 식으로 막 특성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혼란과 문제점이 있겠죠. 예상되는 혼란과 문제점이 있겠죠. 2019년 12월에 제가 첫 영상을 만들었을 때 교육부가 세부적인 상황, 세부적인 정보 이런 것들 공개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할 거다, 뭐 절대평가를 할 거다, 뭐 과목을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해서 논란을 만든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 4개예요. 첫 번째는 대입제도와 조응 문제, 두 번째는 절대평가 여부, 세 번째는 학교별 개설 과목 격차 문제, 네 번째는 누적 학점 미달 문제인데, 이 4개에 대해서 교육부가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1번은 나중에 하고 2번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절대평가 여부 문제. 절대평가 고교학점제를 하는데 만약에 학생들에게 상대평가를 시켜버리면 학생들 자신의 진로에 맞게 자기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취지인데, 그거와는 달리 그냥 아니 난 내신 따기 좋은 거 선택해야지 라고 하면서 막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과에서 이런 과목을 꼭 선택해야 되는데 내 진로상, 근데 거기 들어가면 전교 1등도 많고 전교 2등, 3등 이런 친구들 너무 많고 이 과목 자체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면 안 가겠죠. 자기 대입에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절대평가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고교학점제에서. 그런데 절대평가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그냥 다 상대평가로 하고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만 절대평가로 하죠. 그런데 향후 2025년부터는 공통 과목은 전부 다 상대평가와 성취도평가를 같이 하고, 상대평가를 보겠죠, 대학교에선. 그리고 선택 과목은 모두 성취도평가,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시가 있어요. 이 예시로 준 과목을 보면 정치와 법인데 학점수는 4학점짜리고요. 4번 들어있다는 거죠. 월, 화, 수, 목, 금에 4시간 들어있는 거예요. 원점수는 85점이고 과목 평균 64.4. 인 학생이 B를 받았어요. B를 받았고 수강자 수는 55명입니다. 그래서 B 학생을 보니까 7.3%가 A, 30.9%가 B, 12.7%가 C 이런 식으로 잘라지게 성취도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요 예시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요. 과목별, 학교별로 과목이 어떻게 개설될 거냐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수도권 경기도 학교는 뭐 자원도 빵빵하고 선생님들도 많이 뽑으면 오실 거고, 그러니까 과목도 많이 개설할 수 있고, 시골에 있는, 시골이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입장에서는 좀 자원이 부족한 학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과목이 줄어들 테고, 그러면은 도농 격차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지역 격차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고교학점제 하면은 오히려 서울 경기권 애들만 대학 잘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공통 운영 지침에 따라서 제도 정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학교랑 연합해서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은 옆 학교 가서 들을 수 있게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뭐 교육청에 가서 교육청의 교육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 전문가가 거기서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온라인까지 온오프라인 다 포함해서 교육과정에 넣는 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의 가장 큰 해결점은 학교 밖 교육인데요.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역사회의 학교에 불리한 점을 좀 커버해 주려고 교육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적 학점 미달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학점 미달이면 학고 받고 학제 받고 졸업 못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교육부가 정리해서 제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90% 이상 A, B, C, D 이렇게 준 다음에 40%도 안 되는 학생은 incomplete, I를 준대요. 미수를 준다는데, 일단은 교육부의 공문을 쭉 읽어보면은 미수가 나오면은 너 졸업 못해, 너 그냥 꿇어야 돼, 이게 아니고 최대한 미수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해라 라는 게 지침으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만약에 미수 학생이 있으면은 좀 보충 수업도 하고 보충 이수를 해서 성취도 2를 만들어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교육부가 얘기했으면 일반고 선생님들은 절대 미수를 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부가 야 미순 주지 마 라고 명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 정도 되면 선생님들 다 알아들으세요. 사실 제일 큰 거는 사실 제 입장에서 제일 큰가 봐요. 저는 입시 전문가니까 대입제도와 조응 문제가 가장 크죠. 여전히 대입제도와 조응 문제가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취지에 맞게 2, 3학년은 절대평가를 도입했어요. 이렇게 보면 교과 전형에서 성취도 A를 받은 학생을 최상위권 대학이 믿어줄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이 최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데 있어서 최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다 A네, 너 받을게 라고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퍼센트가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잖아요. 학교별로 뭐 이 학교는 A가 20% 나온대, 30% 나온대,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 예시에 나왔던 것처럼 7%만 줬다고 생각해도 최상위권 학교에서는 믿을 만한 게 못합니다. 원래 상대평가에 4%였는데 7%, 10% 주는 애들 우린 받을 수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종합전형도 축소시켜놓고 교과전형을 확대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능 최저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에 또 교육부는 수능도 개선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와 맞춰가지고 좀 미래형 수능 대입 방향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하겠다. 그래서 다음 정권으로 토스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부터 착수를 할 텐데 수능의 주관식이 나온다든지 수능이 조금 더 창의성을 보는 문제를 다룬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 솔직히 수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영상에서 교사계에서 나오는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몇 개 있어요. 비정규 교사를 양성할 것이다. 학급 공동체를 악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임용과정과의 격차 문제가 있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는 교육부가 별로 커버한 것 같진 않아요. 일단 비정규 교사 양성하는 거는 사실 학교별로 교사의 숫자가 늘어야 돼요. 고교학점제를 하면 아무래도 담당 선생님이 많이 필요하죠. 과목이 많아지니까요. 지금도 비정규 교사가 많습니다. 정규직 교사님들보다 비정규직 교사님들,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지방학교의 경우는 비정규 교사가 아니고 정규직 교사도 임용이 잘 안 된대요. 안 오시려고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교사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고교학점제로 들어가도 되냐 하는 반론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좀 많이 확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교사가 다른 학교에 출근해서 지도할 수도 있고, 다른 학교 학생을 받아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교육부가 계속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방으로 이 인원들을 보내가지고, 고교학점제를 안착시켜 보겠다. 온라인도 많이 활용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학급 공동체 악화하고 임용과정과의 격차 문제가 있는데 요 두 개는 이게 버려지는 카드인 것 같아요. 일단 학급 공동체 악화가 뭐냐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너랑 나랑 같은 반이잖아. 이런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다는 건데 요거는 요 방향이 아니다. 이제 미래는 개인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을 준비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임용과정과 격차 문제는 이거는 아마 최후에 개선하겠죠. 원래 선생님들과 관련된 거는 마지막에 개선하더라고요. 교육부가. 비판은 쉽죠. 비판은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넘겨드리고 싶고 저희는 현직에 있는 실무자고 전문가들이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냐. 어머님이 진짜 궁금한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이런 건데 일단 학생들은 한 학기당 32시간, 한 주당 32시간 정도를 편성해가지고 시간표를 짜게 됐어요. 그러니까 32칸만 채우면 돼요. 학생에 따라서 나는 늦잠 아침에는 집중이 잘 안 돼. 그래서 첫 수업을 늦게 시작할 수도 있죠. 난 다 3교시에 출발할 거야.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일찍 끝내고 집에 가서 좀 잠깐 쉬었다가 공부하고 그런 게 좋아. 그러면은 수업을 일찍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죠. 6교시에 다 끝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전 수업 끝에 공강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공간을 좀 넉넉하게 짜서 밥도 좀 천천히 먹고 자습도 좀 하고 예습 복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요런 게 전부 다 학생들 손에 떨어지게 된 거죠.
이 결과 지금 시범학교들에는 학교의 공간이 많이 리모델링 되었다고 해요. 학생들의 자습 시간이 필요하니까 소규모 스터디룸이나 카페형 학습 공간 이런 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학교 내부에요. 원래 고교학점제 하기 전에는 도서관은 사실 이렇게 자주 활용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자습실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시간이 주간에 학생들에 의해서 점유되게 되었죠. 왜냐면 주간에 공강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학생들이 거기서 팀 미팅도 하고 수행도 준비하고 동아리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마다 집중이 잘 되는 시간 다 다르거든요. 오전에 잘 되는 친구, 오후에 잘 되는 친구, 좀 흡수가 느려서 자습 시간을 30분씩이라도 꼭 가져야 되는 친구 수업 후에요. 그런 친구들마다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짤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학교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가 꼭 조례와 종례를 해야 된다. 아침에 담임선생님 만나고 8교시 끝나고 담임을 또 만나야 된다. 그러면은 일찍 만약에 1교시가 아니어도 그러면 조례를 가야 되나? 난 3교시부터인데? 아니면 난 5교시에 수업이 끝났는데 담임선생님 꼭 만나고 나가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건 학교의 운영에 달려있어요. 학생들을 늦게 와도 되게 해줄 거냐? 아니면 일찍 보내줄 거냐? 혹은 8시까지 8교시까지 운영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8교시까지 그러면은 월화목금만 짜고 하루를 공강을 만들 수도 있는 거냐 혹시 요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런 거는 전부 다 학교의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학교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달려 있고요. 내신 변별력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해드렸어요. 과연 최상위권 학교가 절대평가인 내신을 받아들여 줄 것이냐 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나름대로 좀 이제 버퍼 완충지대를 놓은 게 예시로 보여준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A가 7%예요. 그리고 B가 30%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를 10% 미만으로 한 예시를 수많은 과목 중에 수많은 시범학교의 과목들 중에 요거를 딱 잡아가지고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약간 시그널인 것 같아요. 일반고 선생님들께 야 아무리 그래도 A를 10% 이상 막 그렇게 주면 안 되지 라는 시그널을 좀 주신 것 같고 요게 또 학교 알림이에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A는 한 10% 정도로 맞춰라. 10% 미만으로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는 모양이고 실제로는 중학교가 절대평가하잖아요. 중학교는 A가 20에서 25%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시범학교들이 많습니다. 많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일반고등학교에서 운영을 신청해놨고 운영을 해나가고 계세요. 부드럽게 안착시키려는 계획이 있는 거죠. 천천히. 학부모 학생들 입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차차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형태로 갈 것 같아서.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10년간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과학이 되면서 1학년 과학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다 가르치게 되는 일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때 보통 물리교육과 나오시고 화학교육과 나오시고 요러셨기 때문에 이 선생님 따로 공부를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수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은 과목이 생기는 거예요. 요 수많은 과목들을 선생님들이 다 공부를 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선생님의 강의력이 좌우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건 안 좋아 하면서 선생님들이 인기가 떨어지고 이 선생님은 좋아 하면서 막 들어가고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특히나 뭐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이 나이 든 선생님보다는 젊은 선생님 좀 선호하거든요. 나이 든 선생님이 수업이 아주 국소화되고 나이 든 선생님이 좀 학교에서 일이 너무 소외되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나이 든 선생님들은 엄청 또 열심히 하시겠죠. 다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시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육부가 꿈꾸는 특색 있는 일반고의 다변화가 막 일어나가지고 학생들이 자기의 다양한 진로에 맞춰서 일반고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길 바라고요. 그에 맞춰서 당연히 교육부가 이 작전에 잘 성공하면서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돼도 스무스하게 학생들에게 큰 혼란이 없게 자기 대학교랑 진로를 잘 설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